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융단 폭격 대상자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문장을 버젓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서면 브리핑이라고 올려놓았을까? 제가 낯이 다 뜨겁습니다. 고민정 대변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모자라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만 정말 이런 수준의 대변인 브리핑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조선일보 같으면 수습 기자가 이런 기사를 쓰면 조인트가입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브리핑을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와대의 대변인 또는 부대변인, 국민소통 수석들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와대 뉴스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자, 거기에 보면요. 2019년 4월 23일자 서울공항 도착 관련 고민정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당시는 4월 23일에는 고민정 씨가 대변인으로 승진을 하지 못하고 부대변인 시절입니다. 제목부터가 촌스럽습니다. 서울공항 도착 관련 고민정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글은 충격적입니다. 자,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문 대통령은 조종실로 직접 찾아오셔서 박익 기장을 위로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좁은 곳에서 고생이 정말 많으셨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고, 박 기장은 공무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4월 23일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문장 외에는 짧은 문장이 또 있습니다. 공군 1호기 박익 기장의 아버지이신 박영철님께서 19일 영면하셨습니다. 고 박영철님은 월남전 참전용사로 보훈 대상자이시며 임실 호군에 잠드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게 이겁니다. 첫째, 문장들은 완벽한가? 또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쓴 글인가? 또는 객관적으로 이 메시지가 서면 브리핑이 읽는 사람에게는 어떤 생각을 갖게 할까? 이런 겁니다. 자, 서면 브리핑은 이렇게 문장도 안 되지만 기사들은 다 웬만큼 나왔습니다. 기사들은 이런 톤으로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비행이 끝난 박익 기장의 조종실로 찾아가서 박익 기장에게 수고했다. 위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고민정이 쓴 이 글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이 박익 기장을 찾아가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좀 무식하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왜? 자,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은 딱 이 두 마디입니다. 이 좁은 곳에서 고생이 정말 많으셨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 말했고, 박 기장은 공무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박 기장의 아버님께서 영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상도 못 치르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비행기를 조종했다는 것을 위로하러 간 자리인데 이 문장만 보면요. 엉뚱한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읽어보면요. 이 좁은 곳에서 고생이 정말 많으셨다. 기장이 일하는 조종실이 좁은지 넓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비행기나
적당한 규모의 공간을 줍니다. 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넓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적당한 공간을 비행기를 만들어 놨고요. 에어포스 원 대통령의 공군 1호기는요.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안전 대비를 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만드는 국제적인 항공 제약사들은요. 국제 수준의 원칙을 지킵니다. 좁다 넓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박익 기장은 아버님이 영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도 박익 기장은 계속해서 공군 1호기를 몰았고 그때도 똑같은 바로 그 조종석에서 조종을 한 겁니다.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좁은 곳에서 고생이 많았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박익 기장을 찾아가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워딩을 따서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청와대 대변인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고민정 부대변인이 듣기에는 좁은 공간에서 고생이 정말 많았다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많이 힘들었다는 것은 아버님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상도 못 치르고 대통령을 수행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을 유일하게 코테이션한 게 이건데, 이 말만 들으면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생각이 없으실까? 좁은 공간이 중요한 것인가? 또 박 기장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을 들으면 좁은 곳에서 고생이 많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 공무이기 때문에 괜찮다. 최선을 다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각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저는 대통령을 수행해서 해외에 나간 공군 1호기의 기장입니다.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장입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안 나눴겠습니까? 설령 이 말만 있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대변인은 말을 국민들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서면 브리핑이 너무 짧습니다.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문 대통령은,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문 대통령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문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쓰고 그 다음부터는 문 대통령인데, 지금 고민정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문 대통령이라고 씁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문장을 쓸 때는요, 첫 문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등장할 때는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다음부터 문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사를 쓸 때 또는 브리핑을 할 때 ABC 중에 ABC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를 쓰면서 그냥 이 대표는 이렇게 쓰는 거 봤습니까? 정말 고민정은 ABC가 안 된 초딩 수준의 장문 실력, 국어 실력 공부했나요? 이분 KBS 아나운서 출신이라면서요. KBS 아나운서는요, 한국어 교육을 받습니다. 따로. 아름다운 한국말 쓰도록 교육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글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문재인 대통령과 박익 기장의 대화가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좁은 곳에서 고생이 정말 많으셨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 말만 들으면 좁은 곳에서 고생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로한 거로 보입니다. 박 기장, 공무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다. 이게 뭡니까? 게다가 이 문장도 웃깁니다.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문 대통령은
조종실로 직접 찾아오셔서라는 말을 쓴다는 거는요, 고민정 부대변인의 말 아닙니까? 그러면 고민정 부대변인이 조종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은 비행기 기내입니다. 이거는 기내에서 기내의 조종실로 찾아가, 직접은 별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러면 찾아간다는 게 직접 가는 거지. 그러면 뭐 간접적으로 갑니까? 도대체가 직접 찾아오셔서, 이 말은요, 봉건주의 시대에 왕이 이 일반 국민, 천민을 직접 찾아오셔서, 이런 뉘앙스입니다. 공군 1호기의 기장이 조종실을 직접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그냥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함께 비행기를 탔던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조종실을 방문해, 또는 조종실을 찾아가 박익 기장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국민들입니다. 하셨습니다. 또는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문장도 웃깁니다. 이 첫 문장 앞에는 좀 빼고, 이제 이 서울공항 이 문장을 보면요,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문 대통령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셨습니다. 존칭을 썼습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민정의 서면 브리핑을 읽는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기분 나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이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써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종실로 찾아가 박익 기장을 위로했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더 웃기는 거는 그 다음 문장은 또 웃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좁은 공간에서 고생이 많으셨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고, 이건 또 경어체가 아닙니다. 박 기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정은 이 짧은 서면 브리핑에서 앞에서는 경어체로 위로하셨습니다 그러고 찾아오셨으라고 쓰고, 그 다음에는 말했고라고 썼습니다. 아니, 국어 시간에 좋았습니까, 고민정은? 지금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이 소재로 방송을 하게 된 계기는 다른 유튜브 매체를 보고서입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 구독자가 35,933명. 리걸마인드 연구소, 아주 괜찮은 콘텐츠가 있는 유튜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리걸마인드 연구소에 보면 고민정의 문재인 훼손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에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세 문장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현재의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서면 브리핑에는 이런 앞줄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군 1호기 박익 기장의 아버지이신 박영철님께서 19일 영면하셨습니다. 고 박영철님은 월남전 참전용사로 보훈 대상자이시며 임실 호국원에 잠드셨습니다. 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겁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라는 곳에서는 제가 방금 읽은 이 문장은 없었습니다. 첫 문장이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비판을 듣고 뒤늦게 수정했다면 참 뻔뻔한 것이고,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적당히 했습니다. 물론 앞에 공군 1호기 박익 기장의 아버지이신 박영철님께서 19일 영면하셨습니다. 고 박영철님은 월남전 참전용사로 보훈 대상자이시며 임실호흡원에 잠드셨습니다. 이 문장이 들어가면 훨씬 더 뒤 문장을 이해하는데 참고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더라도 뒤의 이 문장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익스큐즈 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랬다면 제가 새로 쓰겠습니다. 이 틀린 거니까.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도착해서 조종실로 찾아가 박익 기장을 위로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좁은 곳에서 고생이 정말 많으셨다가 아니라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내 해외 순방 중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상도 못 치르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익기장, 공무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과 박익기장이 나눈 대화 중에서는 이보다 더 감동적인 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필 고민정의 귀에 딱 박힌 것은 이 좁은 곳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 설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정도의 말밖에 못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할 수 없죠. 그랬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하필이면 이 말만 뽑아서 고민정에게는 이게 참 중요하게 들렸나 봅니다. 이 좁은 곳에서 고생이 정말 많으셨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 말만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버님 상당하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좁은 데서 조종하는 게 고생이 많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위로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유 정말. 그리고요, 이 공간은 워싱턴 갈 때도 이 좁은 곳이었고요. 얼마 전에 아세안 국가 3개국 갈 때도 바로 이 비행기 아닙니까? 이 좁은 공간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데 왜 고민정은 이 짧은 서면 브리핑 속에 이걸 갖다 썼습니까? 정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엿먹이려고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수준의 부대변인이 대변인으로 승진한 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국어 공부를 한 분들은 누구나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대변인 고민정 4월 23일 서면 브리핑을 읽어보시면요, 기가 찹니다. 그 전에 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민정의 브리핑들. 과연 문장은 제대로 되는지, 메시지는 제대로 전달하는지. 대변인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옆에 부하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수준의 콘텐츠를 계속 청와대는 생산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산불난 4월 4일 날은 서면 브리핑 아예 없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 자들은 놉니까 늘?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쓰면 꼭 이런 식으로 문장도 안 되고 앞에는 경어체, 뒤에는 일반체. 이런 사람이 지금 대변인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엿먹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래서 KBS 뉴스 한번 봤습니다. 고민정이 과거에 근무했던 KBS는 어떻게 보도했는가? 자, 문재인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순방 중 공군 1호기 박익기장의 부친 박영철님께서 영면하셨다.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신 아버님은 아들에게 임무를 다하고 돌아오라는 유언을 남기셨고 아들도 끝까지 조종석을 떠나지 않았다. 애도와 감사의 인사를 함께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인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조종실을 찾아오셔서가 아닙니다. 박익기장을 위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습니다. KBS 기자는 아는 겁니다.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라고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조종실을 찾아 박익기장을 위로했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문장이. KBS 기자가 훨씬 낫습니다. 대변인 수준이 엉망입니다. 어떻게 조종실을 찾아오셔서 정말 수준이 정말. 그리고 자, 문 대통령은 많이 힘드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박 기장은 공무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요, KBS 기자는 아는 겁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어쩌고 저쩌고는 필요 없는 말입니다. 아예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KBS 기자는 청와대 부대변인의 공식 서면 브리핑을 무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SNS를 인용했습니다. 왜? 이 SNS 메시지가 더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요, 무슨 말을 대통령이 하고 싶은지,
또는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 SNS 메시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순방 중 공군 1호기 박익기장의 부친 영면하셨다. 육군소령으로 예편하신 아버님은 임무를 다하고 돌아오라는 유언을 남기셨고 아들도 끝까지 조종석을 떠나지 않았다. 애도와 감사의 인사를 함께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클리어한 메시지입니다. SNS가 이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고민정은 서면 브리핑을 왜 그따위로 하십니까? 정말 창피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문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비판합니다. 경제도 지금 엉망진창이고 김정은이와의 관계도 모르겠고 외교는 지금 왕따 다는 것 같다는 비판을 듣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어도 안 됩니까? 문장도 안 됩니까? 이게 청와대 대변인이 된 고민정의 서면 브리핑이랍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